안녕하세요. 두 명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두 명을 키우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두 남자 모두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위자료나 양육비를 많이 받지 못했기에 돈이 별로 없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친정집에서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빠 역시 큰 아빠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회사 생활을 하다 은퇴를 하신 뒤 생활비라도 벌어야겠다며 근로자 대기소에 나가 일을 나요. 일당을 받아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친정집에 같이 살게 되니 아이들 맛있는 거 사 먹이라며 가끔 용돈도 주시곤 합니다. 아빠는 두 번이나 이혼한 저를 늘 안쓰럽게 생각하고 친정집에 가게 되었고, 친정집에 가게 되었고, 친정집에 가게 되었고, 친정집에 가게 되었고, 아빠는 두 번이나 이혼한 저를 늘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항상 제 걱정을 많이 하시며 좋은 사람 있으면 다시 재혼하라고도 말씀하시곤 해요. 저는 전 남편들이 모두 다 가난했기에 혹여나 결혼하게 되더라도 너무 가난한 사람하고는 하기 싫고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풍족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애 둘 딸린 과부를 돈 많은 남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나마 제가 내세울 건 별로 없지만 20대 후반이라도 20대 초반 못지않은 몸매와 통통 튀는 시원시원한 말투가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저에게 젊은 남자들이 몰려들기는커녕 50대 아저씨들이 저에게 유독 관심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빠 친구분 중에 김명고라는 분이 계세요. 선아야, 그 아빠 친구 중에 명고 아저씨 알지? 아이, 그놈이 너 이혼한 거 안 뒤로 자꾸 나한테 널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내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다가 최근에 너무 화가 나서 주먹 다짐까지 했단다. 혹여나 명고 아저씨한테 연락 오면 절대 나가지 말아라. 알았지? 명고 아저씨는 제 친한 친구 아빠이기도 한데 굉장한 부동산 부자세요. 옛날에 남의 집에서 머슴살을 하셨는데 돈이 생기는 족족 무조건 땅을 샀고 그 땅들이 값을 폭등하여 이젠 엄청난 부동산 갑부가 되어버렸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 집을 가면 늘 저에게 명고 아저씨는 이쁘다고 하며 맛있는 것도 사주시기도 하고 저에게 잘해주신 분이셨어요. 결혼 전에도 저에게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두 번 이혼하고 나니 명고 아저씨는 아빠에게 결혼 상대로 결혼하게 해달라고 계속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명고 아저씨뿐이라는 거 솔직히 아빠도 알고 있잖아. 우리가 명고 아저씨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착하다는 거 다 아니까 나 한번 만나볼래.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자. 여전히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하고 말을 하니 아빠는 도저히 같이 먹을 자신이 없으니 둘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해보라고 하였고 저에게 명고 아저씨의 명함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친구 아빠이기도 하고 부자라서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었고 저는 자존심이 엄청 상했지만 명고 아저씨에게 안부를 묻는 척 전화를 드리니 명고 아저씨는 정말 너무나 반갑게 전화를 받으며 지금 바로 집으로 갈 테니 전화하면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늘은 친구 모임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니 내일 낮에 데리러 집 앞으로 오라고 했더니 명고 아저씨는 그래? 아, 오늘은 못 보는구나. 알았어. 내일은 꼭 나오는 거지? 오랜만이라 빨리 만나보고 싶다. 하며 저를 보고 싶어 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오랜만에 저를 생각해준 남자가 있다는 생각에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준다는데 실한 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하니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꼭 팔려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 딸을 키우기 힘드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아빠면 어떻고 아빠 친구면 어떻겠어요. 저는 명고 아저씨와 잘 돼서 찢어지게 가난한 이 생활을 돌파해 나가고 싶었고 아빠에게 내일 만나기로 했다고 말을 해주니 아빠는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아빠 울지 마. 아빠가 나한테 보태준 게 뭐가 있는데? 나 대학도 보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줬는데 무슨 자칭을 그렇게 하는 거야. 울지 마. 응? 나이 먹어서 주책이야? 무슨 남자가 나이 먹어갈수록 눈물이 많아져. 하며 아빠를 위로해드리니 명고 그놈이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 잘 돼서 이젠 이혼하지 말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보라며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나가보니 벌써 명고 아저씨는 차를 가지고 와 기다리고 있었고 두 번이나 결혼하고 딸이 두 명이나 있는데도 아직도 대학생처럼 예쁘고 곱다며 제 손을 꼭 잡고는 놓질 않더라고요. 예전처럼 친구 아빠 친구의 딸이라는 허물이 없어서인지 서슴없이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그때부터 왠지 남자로 느껴지는 것 같아 조금은 설레기 시작했어요. 저는 명고 아저씨에게 어제부터 밥맛이 전혀 없어서 먹지를 못해서 배가 너무 고프니 빨리 맛있는 거 사주라고 말을 하였고
명구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서울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선아야 아빠 친구면서 친한 친구 아빠인 나를 만나기로 해줘서 정말 고맙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하고 잘 돼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응? 하며 저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직 사귀자고 말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사귈 거라고 말한 적도 없는 데다가 미래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제가 아저씨의 여자가 된 것 마냥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기면서도 긴장하면서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아저씨가 너무 귀엽다군요. 아저씨 제가 아저씨 여자도 아직 안 됐는데 아니 결혼할 것도 아니고 벌써부터 김칫국 너무 빨리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응? 난 그냥 하도 아저씨가 만나고 싶어 하길래 오늘 나와서 만난 것뿐이에요.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저씨는 자기랑 만나면 저에게 있는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아저씨에게 제가 빚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역시나 아빠가 전부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라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텐데 아이가 둘이나 했으니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으로 꾹 참았습니다. 자존심만 굽히면 그 빚을 갚아주겠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며 배고프니 음식 식기 전에 빨리 먹자고 말을 하였고 룸 안에 있는 상에는 코스별로 음식이 나왔는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할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명구 아저씨는 부모님처럼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하며 제 입에 넣어주기도 하는데 너무 자상하고 저를 너무 아껴준다는 느낌이 들어 저도 모르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친구 오빠고 뭐고 이 남자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저씨는 오늘 하루는 재미있게 데이트를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편안한 데이트는 오랜만이라고 말을 하며 아저씨를 보며 씩 웃었더니 으이그 거봐 이렇게 사랑스럽게 웃으니 우리 선아가 더 귀엽고 예쁘잖아 하며 제 볼을 꼬집어 주었습니다. 아저씨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기분이 좋고 묘했으며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아저씨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식당 옆 은행으로 갔더니 제 통장으로 빚을 바로 다 갚으라고 하며 아빠 빚까지 전부 거액의 금액을 송금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아저씨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을 했고 저도 모르게 누가 보든지 말든지 명구 아저씨 품에 안겨버리고 말았으며 아저씨 역시 사람 눈치 안 보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지긋지긋한 빛 독촉에서 드디어 해병되었다는 생각에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아저씨의 팔짱을 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오랜만에 데이트를 즐겼는데 그 순간 아빠에게 전화가 왔는데 너무나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둘째가 엄마를 울며 찾길래 달래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열이 오르고 시작하더니 너무 뜨거워져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멍해지며 아저씨에게 애들이 아파 빨리 가봐야겠다고 말을 하였고 아저씨는 정신없어하는 저를 태우고 집으로 가 둘째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다급히 갔습니다. 둘째는 고열이 40도 가까이 왔고 다행히 심한 중염은 아니라길래 주사를 맞고 열이 떨어진 걸 확인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감사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래서 든든한 남편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말을 바로 캐치했는지 앞으로 같이 살면 본인 아내가 될 텐데 뭐가 그리 고맙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질질 끌지 말고 서로 알고 다 아는 사이니 생각해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아저씨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저 역시 아빠 집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아빠에게 짐이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 큰 짐을 미리 옮겨놓고 작은 짐들만 챙겨 아이들과 아저씨 집으로 가니 너무 포근하고 아늑한 집이라서인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군요.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서인지 조심스레 행동하였고 그렇게 아저씨 집으로 산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 저에게 결혼식은 서로 생각 없어 보이니 혼인신고를 하자고 말을 하였고 저 역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아저씨와 저는 조촐한 파티를 열었고 나와 평생을 함께 해준다는 약속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 남 있고 불안해하지 말고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자. 알았지?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명구 아저씨와 저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안방으로 들어가 그날 밤 친구 아빠 그리고 아빠 친구인 명구 아저씨와 첫날 밤을 뜨겁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명구 아저씨는 60대 다 된 양반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건지 잠새도록 저를 놔주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다 쓸 순 없지만 아저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정력가였고
저는 처음엔 아저씨에게 적응돼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저씨의 욕구는 더 강해져만 가더라고요. 낮이나 밤이나 그것만 해달라고 하니 저만 보면 그게 생각난다며 저를 놔주지 않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보, 이거 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매일 하자고 하니까 내가 힘들잖아. 좀 줄여라. 이러다가 나 골병 나게 생겼어 하고 말을 해봤지만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혀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임신이 되어 10개월 후 출산하게 되었으며 현재 저는 딸 셋을 키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원대로 저는 부잣집 사모님이 되었고 이 행복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나는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 50살이라서 기대를 했다. 다른 고리타분한 아줌마들처럼 나를 경쟁자로 안 여기겠지, 시집살이 덜 시키겠지 싶었다. 50살 정도면 굉장히 젊은 나이고 본이도 시집살이 당해봐서 자기는 안 그러고 싶었다는 시엄마는 더했다. 18살 때부터 평생을 살림만 하셔서 그런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나 과외 강사라 오후 늦게부터 일 나가는 건 당연한데 나보고 밤낮 바뀌면 안 된다고 넌 활용해가 아니라고 설교를 하신다. 무슨 말만 하면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나한테 설교를 주고 장창해댄다. 내가 밤 10시에 퇴기를 하는데 저녁 먹었냐고 해서 안 먹었다고 하니까 그럼 지영이 남편 밥 안 차려줬겠네 하신다. 이래서 아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구나 라고 너네 이제 자주 와서 밥 먹고 가란다. 당연하게도 며느리 밥 안 먹은 건 개의치 않고 당신 아들 밤까지 굶었을까봐 밥 못 먹고 굶었을까봐 걱정부터 한다. 우리 와버리는데 나보고 아침은 뭐 차렸나고 묻는다. 시어머니 아드님은 원래 아침 안 드신다. 그래서 안 차렸다고 하니까 나보고 차리라고. 그래서 지영이 남편이 그렇게 살쪘구나 하신다. 아니 밥을 안 차려줬는데 살은 왜 쪘다고 하는 건지. 뭐든 내 탓을 하는 건 기본이다.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의 행동도 모두 내 탓이다. 마누라 잘못 맞아서 아들의 행동이 그렇다고 한다. 어쩌다가 카드 잃어버려서 남편 거 쓴 적이 있는데 남편 돈 허투루 쓰지 말란다. 여자가 돈을 아껴 써야 하고 알듯알듯 살림 잘 살아야 한단다. 근데 내 돈은 벌어서 다 남편한테 갖다 바쳐야 가정이 산단다. 내가 놀고 먹는 거면 큰일 나겠다 싶다. 우리는 돈 관리 각자 관리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해줄까 이러신다. 살림만 하고 살아서 그런가 살림밖에 모르신다. 전화를 해서 자기 오늘 김장을 했네, 국을 끓였네 이러다가 내가 강의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자기는 모르는 얘기하지 말라고 딱 자르신다. 나보고 시어머니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건 며느리가 센스가 없어서 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여자가 그렇게 잘난 체하면 못 쓴다고 한다. 요즘 애들 너만 못하는 애 있냐고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고 드냐고 앞서 나간다. 애 낳은 나이에 정신 연령이 멈춰서 그런가 내가 조금만 됐고 해도 금방 울고 삐지고 시아버지한테 일러 바친다. 내용은 결론적으로 며느리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한다. 자기가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한다. 아들도 없어졌는데 며느리까지 없어진 기분이 든다. 자기는 친해지고 싶은데 내가 차갑게 군댄다. 자기는 젊은 시엄마라서 다른 시엄마들이랑은 다르다. 근데 그걸 나 몰라라 하는 며느리가 야속하다고 하신다. 시아버지가 딱히 시엄마 행패를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자기 피곤하니까 은근히 나보고 참아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래서 나는 더 크게 울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댁에서 시부모 앞에서 친정이 전화해서 엄마 보고 싶다고 막 부러져 꼈다. 진짜로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 아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시엄마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 애초에 가족들 간섭 싫어서 20살 때부터 혼자 산나다. 남편 표정 뭐 됐다 싶은 와중에 시부모 어한벙벙해서 나를 바라본다. 확 무지무지나 보이지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표정들이다. 때마침 우리 엄마 아빠 나 데리러 와서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시부모님 둘 통째를 보시니까 시아버지 입에서 자동으로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다. 나한테는 안 나오던 사과가 우리 부모님 등장으로 한 방에 나왔다. 속으로는 웃음을 참고 울먹울먹하느라 혼났다. 올 연말의 여우주연상은 바로 나다. 그만큼 내 연기는 너무나 훌륭했다. 저런 일이 있다고 시부모가 바로 달라지진 않았다. 한 4개월 울고 2번 친정부모님 호출이 있고 나서야 없어졌다. 뭔가 나한테 바라거나 요구할 게 있으시는 바로 울어버렸다. 나보고 왜 그렇게 잘 우냐고 우울증 있냐고 정신과 가보라고 하길래 같이 가자고 하니까 너 지금 나 정신병자 취급하냐고 한다. 그럼 난 정신병이 있다고 정신과 가보라고 한 건가? 그건 생각 안 하고 며느리가 시엠이 정신병자 취급했다고 연끈 차고 하길래 옳다구나 하고 알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또 대성통곡, 누가 누굴 이겨먹나 배틀하듯이 둘이 같이 울었다. 그래서 나는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어머님이 이러이러하셨다고, 어머님 무섭다고 징징거렸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버님도 못 참고 어머니한테 한 소리 하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라고. 그날은 시어머니 대성통곡하고 집안이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다. 남편 탓을 하고 싶지는 않다. 남편 할 만큼 다 했다. 그가 날 위해 싸울 만큼 싸워주고 막을 만큼 막은 게 저 지경이었다. 그래서 남편한테 불만은 없다. 남편도 더 이상 못할 정도로 어머님이 진상을 부린 거다. 사실 아버님과 우리 부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데 어머니께 연락 자주 하고 다정하게 불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주시기로 하셨다. 남편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아예 결혼 전에 어머님이 무슨 짓을 할지 알게 해 결혼식도 몰래 하고 지금까지 아주머니 부부는 시댁의 발걸음을 안 한다. 어머님은 두 아들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 잔소리가 많고 간섭이 심하다는 이유였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잔소리, 자식 입장에서는 언어폭력, 일기장 보고 찢는 건 기본이었다고 한다. 특히 큰아들과 더 그랬다고 한다. 형님이 결혼 전 딱 한 번 어머니께 당하고 파혼 한 해 만에 했다고 한다. 의외의 일들은 작은 아들만이라도 잃어버리려는 아버님의 계략이었다. 남편은 아버님 돈 전부 정신과로 나갈 수 있다고? 아주머님은 아직도 정신과 다닌다고? 그 돈 전부 치료비 될 수 있다고? 나를 만류했는데 어리석게도 내가 300에 눈이 홀랑 멀어가지고 덥석하고 문 거다. 뭐 이러한 이유로 내 발등 내가 찍은 꼴이라서 남편 원망도 못한다. 약속한 300은 6번 받았고 아직 정신과 진료비로 안 썼으니까 마음고생은 했지만 남는 장사는 했다.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는 본인 잘못 모르신다. 나는 그분께 울보, 조울증 며느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락하실 때 나한테 너 조울증 같다고 조울증 관련 문서들 카톡으로 막 보내시길래 나는 정신분열증 관련 링크를 보내버렸다. 그래도 저 이후로 300은 포기하고 어머님 안 봐서 나는 좋다. 남편은 더 좋아한다. 우리도 형 부부처럼 어머님 안 보고 살 생각하니 신난다고 한다. 그런 남편을 보고 남편한테 그래도 부모인데 했던 내 자신을 한 대 치고 싶어졌다. 뒤늦게 할 말 다 하면 뭐해. 결국 나도 시어머니랑 다를 게 없나 싶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인 결과가 상처뿐인 1,800만 원뿐이다. 어쩌면 이 돈 덕분에 정신과를 안 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결론 젊은 시어머니도 결국은 똑같은 시어머니다. 아무리 젊다고 해도 아들을 가진 어머니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 함부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길 바란다. 댓글입니다. 50살 결혼을 얼마나 일찍 했으면 아들 2명이 다 장가를 갔네요. 나 45살인데 우리 애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너무 일찍 결혼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사회생활 당연히 안 해봤을 거고 주위 친구도 없이 본인 위주로 생활을 해서 그래요. 그 시절 기준으로도 비정상적인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애 낳고 그 애들한테 화풀이하고 산 특이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 나이 또래 평균 같을까요? 근데 30살, 40살이라도 비상식적으로 일찍 결혼했고 외부 활동 안 하고 아들 있으면 상관악을 달성하면 저시 모랑 비슷해집니다. 글이 너무 재밌어요. 매월 300만 원, 우와 정말 유혹되는 금액이네요. 그래도 연잘 끊으셨어요. 그 와중에 남은 아들이라도 보고 살고 싶어서 돈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한 시아버지 정말 안쓰럽네. 처리 안 되는 시어머니를 어찌할꼬? 47살, 6살 키우고 있는 나는 뭐냐? 저렇게 장성한 아들 둘 있으면 장가라도 잘 가져서 고맙습니다 하고 살아야지. 에이구 그 나이에 자식한테 대접도 못 받고 살아서야. 시 이모보다 더 크게 울었다는 데서 빵 터진 님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잘 이겨내셨어요.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화이팅! 시 이모만 나쁜 년 같지? 아니야. 시 이부도 같은 부류야. 시 이모의 행동 거지를 알면서도 막아줄 생각은 커녕 같은 행동을 했고 돈 300만 원으로 그 고통을 참으며 지내라는 건 그냥 소시오패스야. 큰 아들의 경우가 없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미 학습 능력이 생긴 다음인데도 일의 처리를 보면 시 부도 나쁜 놈이야. 여는 시 부도 끊어야 해. 18살 사고 쳐서 학업도 중단하고 애 낳고 살았나 보네요. 하는 성질 보면 학창시절 범 좀 씹으셨나 봅니다. 저 34살 전업주부 3년 차인데요. 집에서 살림아 계속하면 정신적으로 문제 와요. 전업인데도 건강한 멘탈로 살려면 나가서 알바를 하든 취미 모임을 하든 사회적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하물며 18살에 애를 낳았다면 사회에 나와서 보고 배운 게 거의 없고 18살 정세에 멈춰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나마 70살이 안 시키는 시어머니들은 교양과 매너가 뭔지 아니까?
이해를 지킬 줄 아는 건데 님 시어머니는 그냥 고등학생 일진 마인드일 듯 하네요. 50살이 그럴 수도 있구나. 하긴 30살이 나중에 그런 시모 안 된다 보장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나 살아온 시부와 아들들이 너무 안 됐네. 시모가 심리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태까지 어머님 데리고 사시는 아버님이 부처시네요. 열등감, 자격지심, 자존감 바닥까지 모아라 성숙한 게 없으신데 진지하게 일상생활은 가능하신가요? 주변에 친구들은 있으시던가요? 더 늙어 고생하실 텐데 걱정이네요. 그 나이 되어도 18살에 결혼, 출산한 것부터가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나이보다는 환경인 듯 젊은 나이여도 환경이 구시대적이면 본인도 그렇고 나이 많아도 젊은 사고방식을 가진 환경에서 자랐다면 본인도 그럴 듯.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온 환경이 일찍 결혼해 살림만 하고 사회생활 안 했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삶의 기준이 집안에만 있어서 시야가 좁아요. 아마도 30살이 나중에 결혼해도 그런 시어머니는 나올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50대 초반, 뭐만 하면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고장난다고 아들한테 징징하시는 거 아들이 안 받아주니까 며느리한테 징징징. 환갑지는 우리 엄마도 정정하시다고 50대 초반이면 청년이라고 면박을 주니 우리 엄마가 비정상이라는 시어머니. 본인 아들 같은 남편 어디 가서 만나냐고 하며 매번 부럽다고 하시는 거 데리고 사시라고 하니 그럼 같이 살까 하시는데 소름. 젊은 시어머니들도 본인이 당한 것만큼 시가살이 시키더랍니다. 전업주부 시어머니 피해라. 내 주변의 전업주부 시어머니들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기본적으로 눈치가 없고 필터링 없이 막말장렬. 본인은 남편 돈으로 살림했으면서 며느리가 그러는 꼴을 못 보고 대단하더라. 난 48살, 첫째 아들 23살, 둘째 아들 20살, 24살에 결혼, 25살에 첫째 출산, 28살에 둘째 출산. 나 20대 초반에 결혼 정년기가 24살에서 26살이었다. 여자 나이 27살 넘으면 노촌애라고 했고 남편 30살 되면 노총각이라고 했다. 결혼하고 우리가 아직 젊으니 아이는 천천히 낳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우는 소리 하시던 시어른들 아직 정정하게 농사지으면서 사신다. 본인들도 이만큼 사실지 몰라서였을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에 낳았다는 건가요? 우리 올케 친정엄마고 고딩 때에 낳아서 올케랑 17살, 18살 나이 차이더라고요. 조카 돌 때 보니까 하이힐 신고에 안고 둥가둥가 하더라고요. 머리 치렁치렁 웨이브에 하이힐에 암튼 그림이 이상했는데 젊은 시모라고 좋은 것도 없네요. 시아버지가 제일 불쌍한데 왜 이혼 안 하시고 돈 쓰며 고통받고 사시는 거죠? 시아버지 이혼이 시급해 보이네요. 와 저희 신흥은 44살인데 애들 10살, 7살인데 물론 친구들 중에 늦게 결혼한 편이라고 하긴 함. 50살의 시어머니라니. 근데 사람 나름 아닐까요? 그냥 쓰니 시어머니가 이상한 거 형제 중 하나도 아니고 둘 다가 그럴 땐 자식이 둘이나 오죽하면 그럴까로 이해해야 하는 거다. 그래도 부모인데 하다가 나가 떨어지지 말고. 저게 꼭 시어머니라 그렇다기보다 아들만 있거나 위로 오빠 하나만 있으면 이러면 진짜 거의 대부분 저렇더라고요. 진심. 제가 고등 시절 20대 초반의 인간관계에서 혹시 서비스직 알바하며 매니저나 사수들, 동갑 애들한테 상처받고 분노한 일이 참 많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약한 여자 괴롭히는 거에 쾌감을 느끼는 부류가 주로 저 위 두 부류였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제 사업장 알바생 뽑을 때나 인간관계 맺을 때 저 두 유형하고는 웬만하면 피합니다. 가족관계 물어보고 저렇다고 하면 그때부터 벽치고 그냥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도 않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연잘 끊으셨어요. 형님 내처럼 안 만나고 연락 안 하고 살면 돼요. 내세운 게 자식밖에 없고 그 자식 자기 손에 올려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겠지. 나이 젊으시다고 하니까 더 불편할 듯. 저는 시어머니가 64살, 저 34살인데 맨날 제가 어머니 그런 옛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라면서 면박 주거든요. 다들 맞아 젊은 며느리 말이 맞지 하는 분위기이고 아버님도 그래 너희 엄마가 나이 들어서 잘 모른다고 하세요.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